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청자 아코님께서 시들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코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하루하루 행복한 남자죠? 아유, 그럼요. 조금 대답이 늦었는데 행복해 죽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남자 아코예요. 그죠? 돌비님도 네. 행복하시죠? 아, 저야 뭐 넘쳐 흐릅니다, 요즘에. 네, 아유, 행복이 그쵸. 넘쳐 흘러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예. 그냥 개인적으로는 듣다 보니까 좀 슬펐던 이야기를 산이는 등장하지 않지만 들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아코죠. 오늘 준비한 사연은요, 우리 돌비 공포 라디오의 애청자분께서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저도 모르게 당시에 숙연해지고 되게 마음 아픈 내용이었거든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수영이라는 가명 여성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때는 1990년도 후반 IMF를 한참 겪고 있던 시절이었대요. 네. 당시 가장 유명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이 전략시물 게임인데 이 당시 게임에 너무 미친, 완전 게임에 미쳐서 대학생활도 빼먹고 오직 게임하고 야구 보고 그런 낙으로 살았던 수영씨 친오빠가 있었대요. 수영씨가 고등학교 시절이라서 학교를 갔다 오면 예. 게임에 미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있죠. 타타타타타. 그리고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 타타타타 하는 소리. 스타를 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오빠를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머리는 며칠 동안 안 감아서인지 떡져 있는 그런 뒷모습만 본 지 벌써 몇 달째. 우리 오빠지만 요 근래는 진짜 한심하다, 우리 오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쩌다가 우리 오빠가 게임에 빠져서 저렇게 됐지. 어휴, 저런 기생충 같은 놈. 그러면서 속으로는 많이 욕을 했대요. 그래도 오빠니까, 오빠라고 나 라면 먹을 건데 오빠 먹을래? 그러면서 말을 하니까 그래, 나 끓여줘. 라면을 끓여서 갖다 주면 항상 그래도 수영씨한테는 오빠가 고맙다 수영아, 공부는 열심히 하고 그래도 혹시 야자하다가 밤길 무서우면 오빠한테 언제든 집으로 전화하라고 데리러 나갈 테니까. 게임에 미쳐있지만 그래도 나름 수영씨한테는 정말 잘해줬대요. 여자가 혼자 밤길 다니면 큰일 난다, 세상이 점점 흉해진다, 야자 끝나면 게임하다가도 데리러 가고 이러면서 수영씨 걱정은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나오더라고요. 게임 하나는 한심한 오빠지만 그런데 어느 날 매일마다 게임하고 있는 오빠가 학교 강의도 빼먹고 이제 좀 문제가 됐나 봐요. 그 모습에 아버님이 폭발을 했나 봐요. 이를 갈고 잔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얘라이 썩을 놈아, 얘라이 못난 놈아, 전에는 안 그러던 이 사내 자식이 갑자기 게임에 미쳐서는 왜 이러고 사냐고, 컴퓨터 확 부셔버리기 전에 당장 너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런 식으로 크게 싸웠대요. 돌비 오빠도 아버지한테 화를 내며 아니 어차피 나 군대 갈 건데 왜 자꾸 잔소리 하냐, 좀 놔둬라. 어차피 결석도 많고 학점도 딸려서 이번 학기는 날렸다고. 이젠 뭐 군대 갈 거다. 그러니까 좀 놔두라고. 엄마 아빠, 나 중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 뜻대로 공부에 미치지 않았냐, 그리고 원하는 명문대학교 가지 않았냐, 한 몇 달 게임하면서 노는 게 뭐가 그렇게 내가 욕 들어야 되냐, 군대 갈 거니까 좀 욕 좀 하지 마라 따져 들었대요.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망감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엄마는 또 아들 바보래요. 완전 엄마는 아들 바보였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수영씨가 오빠를 이해하면서도 게임만 하는 그런 친오빠의 뒷모습이 썩 보기 좋았지는 않았대요. 아빠와 마찬가지로 너무 한심스럽게 보였대요. 내 친구 오빠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생활도 잘하고 연애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오빠는 맨날 저렇게 게임만 하는 어휴 그랬다는데 그래도 어느덧 오빠가 군대 갈 시기가 드디어 왔나 봐요. 그러면서 수영씨는 수험생이 되면서 군대 가는 돌비 오빠가 수영씨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수영아, 이제 오빠 군대 가는데 1년 가까이 오빠가 너한테 모범이 되어야 했는데 맨날 게임만 하고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너는 다른 집 형제들처럼 그래도 넌 한 번도 오빠를 욕을 안 하더라. 고맙다. 속으로는 그래도 오빠가 많이 한심하고 믿고 그랬잖아요. 수영씨도 부모님과도 자주 싸운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수영아, 다시 말하지만 오빠가 정말 미안하다. 군대 갔다 오면 게임도 안 할 거고 열심히 다시 공부해서 취업도 할 테니까 오빠 군에 가 있는 동안은 너도 공부해야 되지만 엄마 아빠 잘 위로해 드려라. 이 말을 했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대요. 아이고, 그동안 오빠한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오빠 욕했었는데 미안해지더래요. 그런데 이게 수영 씨한테 마지막으로 듣게 된 오빠의 목소리였어요. 남자답게 군 생활을 잘하던 오빠가 당시로 치면 군대를 갔잖아요. 100일 휴가도 채 나오지 못하고 안타깝게 거기서 사망사고를 겪게 됐대요. 부모님은 장례식장에서 오해를 하셨고 특히 어머니가 수영 씨도 오빠가 나한테만큼은 정말 천사 같은 오빠였다. 게임에 빠졌지만 아직도 오빠가 했던 말, 마지막 말, 미안했다. 그 말이 절대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속으로 오빠를 한심하고 미워했던 게 그것마저도 너무 미안했대요. 장례식 내내 수영 씨도 엄마와 함께 슬퍼했대요. 그렇게 화장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죽음을 받아들여지지가 사실 않았대요. 그 당시는 유골함을 뿌리지 않고 집으로 가지고 왔대요. 내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고집을 많이 피우셨대요. 집으로 유골함을 가지고 오셔서 과거에 우리 막내 지영이 죽었을 때보다 더 슬프네. 그 모습에 마음이 더 짠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하시는 말씀, 수영이 넌 기억이 안 나겠지만 원래는 삼형제였대요. 막내 지영이도 있었대요. 여동생. 막내 지영이가 어렸을 때 죽었을 때 수영아 기억나냐? 오빠 그 당시 큰 충격받았다. 오빠가 그 어린 나이에 자기 때문에 막둥이가 죽었다면서 밤새 내내 울면서 허공을 보고 미안하다, 미친놈처럼 그랬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1년을 오빠가 고통 속에 살았었는데 그러면서 수영이한테 막내 지영이 목까지 엄마 내가 더 잘해줄 테니까 울며 나란 다짐했던 거 나도 아직 그거 잊혀지지가 않는다. 이 말을 수영씨가 듣는데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죠. 그런 오빠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대요. 수영씨도 그 당시 어렸지만 막내가 있었다는 거 당연히 기억한대요. 아장아장 이제 걸음마 할 때 어찌나 막내 여동생이 귀엽던지 생생히 기억난대요. 그 지영이라는 막내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냐면 이제 막 걸음마가 시작할 때 저 오빠들이 막내 데리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슈퍼에 과자 사러 갔다는데 나간 길에 잠시 한눈 파는 사이, 아이들은 잠시 한눈 파다 아장아장 어딜 걸어가잖아요. 그 잠시 한눈 파는 사이 우리 막내 지영이가 지나가던 차에 그대로 치여서 막내도 그 자리에 직사를 했대요. 과거의 오빠는 그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대요. 그러면서 수영이한테 하는 말, 오빠가 넌 꼭 지켜줄게. 그 기억 아직도 난대요, 수영씨도. 그런데 그 약속을 잘 지키던 오빠는 지금 현재 유골함 속에서 싸늘하게 우리 곁을 떠나 있는 거죠. 또 우리를 슬퍼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슬픔을 묻고 시간이 흐르고 수영씨도 대학생이 되었는데 아직도 엄마는 오빠를 곁에서 지켜주셨대요. 오빠 방은 여전히 컴퓨터와 침대 그리고 책장 속에 있는 오빠 유골함이 아직도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대요. 오빠 방을 들어가면 오빠의 뒷모습이 생각이 날 정도로 수영씨도 그 마음이 너무 컸대요. 그리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말이 되거나 방학이 되면 엄마가 수영아 집에 좀 오라고, 왜 이렇게 집에 자주 안 오냐고 자꾸 재촉을 했대요. 아 그래 엄마가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학 때는 수영씨가 집에 와서 내내 지냈대요. 그런데 엄마가 집에 그렇게 오라고 해놓고서 엄마는 뭔가 분주했대요. 자기가 오면. 주부였던 엄마가 평일 아침에 아빠 이제 출근하셔야 되면서 아침을 챙겨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아빠 출근 후에는 엄마가 어디를 막 분주하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면서 엄마는 계속 어디를 나가더래요. 아빠 출근하자마자. 예. 엄마는 딸이 왔는데 평일마다 어딜 그렇게 가나. 한날은요 심심해서 엄마 몰래 놀래키려고 따라가 봤대요. 한 30분 정도를 엄마는 어딘가 걸어가시더래요. 어떤 건물 하나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 적혀있는 간판은 땡땡 기도원. 기도원? 엄마가 종교가 생겼나? 근데 기도원은 뭐지? 교회면 교회고 절이면 절인데 기도원은 그 당시에 뭔가 해서 들어가 봤대요. 엄마 들어갔으니까. 근데 기도원 안에 슬쩍 이제 몰래 들어가서 보는데 그 안에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6명 정도 있으시더래요. 안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한 6명 정도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두 팔을 벌려 만세를 부르듯이 제스처를 취하면서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엎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근데 엄마는 거기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봤대요. 아 아직도 엄마가 힘들구나. 아 힘들어서 이런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 거구나. 그런데 왜 기도원이지?
종교를 가신 거면 아까 말한 대로 교회를 가지 여기는 뭐지? 그런데 여기 수영 씨 눈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대요. 가운데 단상 위에 물건들이 막 올려져 있대요. 그런데 거기 수영 씨 눈에는 수영 씨가 눈이 좋대요. 거기 보이냐고 하니까 보였대요. 수영 씨 눈이 그 멀리서도 보였는데 네. 그 단상 위에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오빠 컴퓨터 마우스가 있는 거래요. 오빠가 자주 쓰던 컴퓨터 마우스가 있는데 예. 근데 거기에는 뭐 기타로 인형에 장난감에 목도리에 신발에 축구공에 농구공에 엄청 많이 올려져 있더래요. 예. 근데 뭔데 저렇게 단상에 저런 물건이 올려져 있지? 그 많은 물건 중에 오빠 마우스인 게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이런 질문 나올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그 당시 오빠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한창 빠질 때예요. 서울 전자상가까지 자기는 방문을 해서 생일 선물로 사준 그 당시로 유명한 땡땡택이라는 마우스를 수영 씨가 사줬대요. 그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그 마우스가 가장 많이 쓰였던 고가 마우스라서 수영 씨가 또 사준 거다 보니까 똑똑히 기억을 한대요. 그리고 수영 씨가 잘하라면서 그 당시 뭐 키티 같은 스티커도 붙여줬대요. 그 당시는 진짜 비싼 마우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붙여준 키티 마우스도 그대로 붙여져 있어요. 저거 누가 봐도 오빠 거예요. 그런데 또 자세히 보니까 단상 또 위에를 보니까 전형적으로 무당들이 입고 있는 한복을 입은 어떤 50대 아저씨가 있더래요. 더 위에 단상 위에 보니까. 위에 또 사람도 있네. 마치 남자가 눈을 감고 뭘 팔을 벌려서 이 사람도 기도를 하는데 황제인 마냥 단상 의자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수영 씨는 바로 생각을 했죠. 야, 이거 사이비 같은데? 이거 기도원을 빌면 당직 같은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일단 밖으로 나왔대요. 누가 올 것 같아서. 우리 엄마는 왜 이런 데서 기도를 하고 있고 오빠 마우스는 왜 저기 있지? 저거 내가 사준 건데 옛날에. 아빠한테 이걸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며 일단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에 와서도 많은 생각을 그 생각에 잠기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득 오빠 방을 다시 들어가 봐서 이게 오빠 마우스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키보드하고 컴퓨터는 그대로 있는데 역시나 그 마우스는 안 보이더래요. 다른 마우스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위에. 옛날로 치면 볼 마우스 아세요, 돌비님? 볼 마우스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수영 씨는 알잖아요. 우리 오빠는 이런 거 안 쓰는데 예. 뭐 다른 게임할 때 쓰던 마우스인가? 그냥 당연히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요. 볼 마우스가 있으니까. 5시쯤 저녁 시간쯤 되니까 엄마가 시장을 들렸다 오신 건지 장바구니에 물건이 가득 있더라고요. 예. 오늘은 수영아, 네 오빠가 좋아하던 카레라이스 해먹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뭔가 화가 팍 나더래요. 엄마, 오빠 하늘로 간 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제는. 언제까지 그 그늘 속에서 자꾸 그런 말 할 거냐고. 나는 자식 아니고 아빠는 엄마 가족 아니냐고. 왜 자꾸 오빠를 그렇게 의식하냐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지영이는 더 어릴 때 죽었다. 완전 아기 때 죽었다. 돌진아. 왜 죽은 오빠만 생각하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뭔가 감정에 북받쳐 막 쏘아붙였대요. 그리고 나는 옛날부터 카레 안 좋아했다. 아빠도 카레 안 좋아했어요. 우리는 짜장밥 좋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요. 네 오빠 죽었지만은 영혼은 아직 여기 있다고. 저기 유골함도 여기 있다고. 네 오빠가 얼마 전에 카레 먹고 싶다고 나한테 했다고. 함부로 그딴 말 하지 말라고. 너 그딴 소리 할 것 같으면 넌 밥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니까 수영 씨는 울면서 집 밖으로 나왔대요. 그러면서 아빠를 기다렸대요. 아빠 올 시간 되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 멀리서 아빠 차가 들어와서 수영 씨를 볼 거 아니에요. 우리 딸 여기서 뭐 하냐고. 왜 울고 있냐고 우리 딸. 수영 씨를 달래주는데 엄마랑 싸운 거, 엄마랑 오후에 다녀왔던 기도원 얘기를 그냥 했대요. 근데 아빠의 대답은 너무 놀랐대요. 아직도 거길 다니냐 너희 엄마? 아이고 수영아, 너 어릴 때 엄마가 막내 하늘로 올려보냐고. 오빠가 밤 미친 거 기억하지? 괴로워하던 시절. 거기 기도원 가서 좀 그나마 정상으로 만들어서 온 게 너희 엄마하고 너희 오빠다. 지영이도 당시에 거기 천도기도 거기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아빠가 좀 돈 좀 썼지 기도원에 갖다 바친 게. 그런데 엄마가 지금도 다니는 거면 오빠가 많이 그리운가 보다. 그러니까 뭐 카레라 얘기도 하고 그런 걸 거라고. 수영아, 네가 좀 엄마 이해 좀 해라. 괜찮아지면 안 그렇지 않겠냐. 아, 아빠는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과거에도 다녔었구나. 성인이 된 수영씨 지금 입장에서는 나름 충격으로는 받아들여지지만 뭐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죠. 아빠랑 일단 집으로 들어가니까 문 밖에서는 카레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엄마는 수영씨를 바라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일단 저녁을 먹고 푸념 늘어놓고자 고향 친구랑 밖에서 술 한잔 했대요. 술이 좀 세서 그런가 새벽중에 들어왔는데 수영씨가 취하진 않았대요. 취하진 않았으니까 얼굴에 화장기가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화장 지우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예.
오빠 방문이 열려 있더래요. 근데 거기서 고등학교 때 보던 오빠의 뒤통수 있죠. 그게 의연중에 보이더래요. 이 새벽 시간에. 내가 고등학교 때 집에 오면 항상 스타크래프트 하는 그런 게임에 열중한 오빠의 뒤통수가 보인다고? 아,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아, 내가 술을 많이 마셨구나. 헛게 다 보이네. 그렇게 지나가려는데 자신도 모르게 오빠 방을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요. 안 돼. 안 돼. 안 돼. 분명 이 세 마디가 들렸대요. 귓가에서요. 안 돼. 뒤를 돌아보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고 다시 내 발걸음은 오빠 방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분명 또 들렸대요. 수영씨가 항상 집에 오면 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때 당시 수영씨도 컴퓨터 음악 듣는 걸, 그 당시는 뭐 컴퓨터로 음악 많이 들을 텐데 집에 오자마자 항상 뭐 남자도 그렇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항상 컴퓨터를 켜요. 수영씨도 마찬가지 집에 오면 컴퓨터를 켜고 다운받은 음악 파일들을 재생을 해놓거든요. 그런데요, 이 소리가 들리고 나서 컴퓨터는 켰지만 음악 재생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스피커에서 갑자기 이런 음악 소리가 들렸대요. 항상 오빠가 게임할 때 듣던 브금이 자기 스피커에 들리더래요. 오빠 종족은 테란이고 그 게임 속에 나오는 음악인데 남자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스타크래프트 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 이걸 아실 건데 왜 내 컴퓨터에서 이 음악이 나오는지. 한때 오빠가 죽기 전이죠. 그때 mp3가 그 당시 오빠도 있었다는데 음악 넣어준다고 자기가 파일을 다운받아 놓은 적은 있었대요. 그런데 이걸 넣어준 적도 있으니까 당연히 컴퓨터 안에 파일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재생을 할 리는 없잖아요. 내가 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 음악이 스피커에 재생이 되는지 너무 놀랐대요. 그대로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거실에 있는 불을 모두 켰고 오빠 방을 다시 들어가니까 당연히 보이는 건 없어요. 이 기이한 현상에 일단 수영씨는 너무 무서워서 잠들어 있는 부모님을 깨웠어요. 잠들어 계신 부모님을 깨워서 방금 일어났던 상황을 울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아빠는 당연히 네가 술을 너무 많이 처먹어서 헛거 보인 거라고 다독여 주시는데 엄마의 표정은 아니었어요. 뭔가 의아하다는 이런 표정. 이게 아닌데 그런 소리를 내면서 혼자 중얼대는데 그걸 들으신 아버지는 이게 뭔 또 개똥 같은 소리냐고 버럭 크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옆에 있는 기도원에서 뭔 짓거리를 하기로 다니길래 이상한 소리를 지금 혼자 하냐고. 야 박수영, 너 진짜 오빠 뒤통수 본 거 맞냐고. 지금 하는 말 진짜냐고.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한 적이 있냐고 하소연을 하는데 다음날 이 사태가 좀 심각해 보여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새벽 일찍, 아니죠, 그날 바로 그냥 잠도 안 자고 어딜 갔대요. 준비해서. 아침이 돼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오셨거든요. 근데 수영씨 입장에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옛날에 좀 많이 보던 할머니인데 긴가민가 했었지만 기억이 얼핏 안 돼요. 집에 들어오시던 할머니는 어디론가 슥 그냥 방 주변을 보시면서 지팡이로 오빠 방을 들어가서는 문을 탁 여시고 정색을 하시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첩것이 어디 세상 사는 여기까지 척기어 내려와서 아들 행세를 하면서 널브러 앉아서 자고 있노 여기서. 얘라이 호랑 말고 같은 놈아 당장 안 꺼져? 엄청 정색을 하시더래요.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팡이로 오빠 컴퓨터 책상을 가서니 뭔가를 계속 후려치시더래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 딱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왜 여기 있냐고. 네 아들이 쓰던 물건도 아닌데 이게 왜 여기 있냐고. 근데 옆에 있던 어머니가 그거 우리 아들 거 맞는데? 아들이 게임할 때 쓰던 마우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수영씨가 엄마 그거 오빠가 쓰던 마우스 아니라고. 내가 오빠가 쓰는 게임 전용 마우스 잘 안다고. 오빠는 그런 볼 들어가 있는 마우스 옛날 거 안 쓴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깨져 있는 마우스에서 볼 하나가 똑 떨어지는데 예. 이거 볼 마우스 쓰시던 분들 아실 거예요. 그 하얀색 동그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구슬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우스 안에 구슬이 있을 순 없어요. 볼 하얀색이 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맞아.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떨어져야 되는데 왜 구슬이 떨어져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구슬도 뭐 주문 제작을 한 건지 문방구에 흔히 파는 그런 구슬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맞춤형으로 만든 그냥 구슬이에요. 그 마우스에 딱 맞게끔 넣어져 있었어요. 뚝 떨어지는 게 또르르 굴러가니까 이게 왜 여기서 나오냐고. 볼이 아니고 왜 구슬이 이게 나오냐고. 수영씨가 주우면서 이제 그걸 말하는데 할머니께서 어머니한테 다가가시더니 수영애미야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 하고 댕기노. 너 뒤로 지금 잡기 하나가 급하게 숨었다고 방금. 지금 네 뒤에 있다고.
귀는 빨갛고 눈은 크고 혀를 길게 내면서 빤스만 입고 있는 잡기가 네 뒤에 있다고 지금. 네가 데리고 왔잖아. 네 뒤에 숨으면 네가 데리고 온 거 아이가. 너 도대체 밖에서 뭐하고 쏘다니길래 이런 총각 귀신, 몽달 귀신이죠. 왜 이런 잡기를 달고 다니는 거냐고. 저것이 지금 네 딸 수영이 보고 있다고. 노리고 있다고. 이 구슬 준 놈 그 기도원인가 머식인가 거기서 줬나? 거기 혹시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옆에 있는 아버님은 얘라 이 망할 놈이 옆에 내야 미쳤냐면서 도대체 밖에서 뭔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냐고 빨리 말하라고 기도원 박살내기 전에 화를 좀 내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됐다고 막 내가 그놈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차 타고 운전이나 해라. 그 기도원 어디고 가셨대요. 가면서도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버님은 옆에서 계속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지 뭐 이런 소통 있죠. 그러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시는데 어머님은 뭐 지연제가 있으니까 대꾸를 안 하셨겠죠. 기도원을 도착해서 이제 들어가니까 오후 시간대라 그런지 사람은 없었어요. 할머님이 단상 위에 있는 여러 물건을 올려져 있는 걸 가셔서 하는 말이 아휴 여기 많은 어린애들이 있네. 아이고 어린 것도 불쌍한 이거 왜 하노? 그러면서 올려져 있던 오빠 마우스 있죠. 원래 오빠 마우스를 잡더니 수영씨한테 주면서 수영아 집에 가거든 오빠 책상에 다시 도로 갖다 놓으래. 이제는 오빠야 바다든 강이든 보내줘야 할 때도 왔다. 아가 오빠가 죽었지만 네 생각 많이 하는갑다. 우리 일에 예쁜 수영이 아가씨 다 돼서 죽었음에도 오빠가 지켜주고 있었네. 내한테 이거 주라고 지금 하네. 이제 집에 있는 오빠 물건들을 다 폐기해도 된다고. 그리고 오빠 유골은 꼭 바닷가나 강에 뿌려주그래.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도중에 여기 기도원의 법사라고 해야 되겠죠? 한복 입은 남자가 안쪽 방에서 나와서는 누구시냐고. 당신들 누구시냐고. 그리고 뒤에 또래로 보이는 젊은 여성도 같이 나오더래요. 이 기도원 법사라는 사람과. 당연히 이제 뭐 수영씨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다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서 이거 함부로 들어오냐고 따지듯이 물었는데 금요일은 기도원에 지명 없이면 오늘 안 되는 요일인 거 모르십니까? 수영 어머니. 그 법사님이 말을 하더래요. 금요일에 함부로 와서는 안 된대요. 내가 오라고 하는 날 와야 된대요. 그런데 할머님이 말씀하시길 얘라 이 호랑말코 같은 요사스러운 욕정 밝히는 개썩을 놈아. 욕을 팍 하시면서 어디 썩을 놈의 새끼 악기랑 같이 딸 같은 애들 품으라고 드냐고. 너 나 잘 봐. 내 눈 똑바로 봐.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봐도 알 거라고. 너 나한테 느끼는 게 없으면 너는 사기꾼이라고. 내가 경고하는데 보름 이내에 여기 있는 물건들 제사 지내서 하늘로 올려 보내주라고. 주인한테 혹은 돌려주라고. 만약 여기 있는 단상에 있는 물건들 내가 보름 뒤에 와서 있으면 너 내가 거느리 애들 시켜서 너 모가지 칠 거라고. 닭처럼 모가지 칠 거라고. 그것도 모자라면 내가 귀들 불러서 너 지옥불 구경시켜 줄 거라고. 이 말을 너무 무섭게 하시는데 갑자기 그 기도원 법사라는 사람이 넙죽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 누군지 알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털썩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사 뒤에 따라있던 젊은 아가씨한테는 할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젊은 아가씨 우리 손녀보다도 어린 것 같은데 와 여자가 함부로 몸을 구리고 댕기면 되나. 이 요사스러운 놈이니까 여기 발도 들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영씨 어머님께서도 주저앉으면서 오해를 하시더래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이라고. 아이고 수영아 미안하다. 죽은 돌비야 미안하다. 지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죽일니다. 오해를 하시는데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일단 모든 사태는 수습이 됐어요. 수영씨는 이 모든 게 무슨 소린가 궁금해요. 이후에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 기도원에 한복 입은 남자는 기도원 법사라는 사람은 신기는 있었대요. 신기는 있는 사람은 맞는데 모시는 신이 뭐 몽달 귀신, 총각 귀신 그런 쪽이래요. 이 요사스러운 것을 모시면서 법사를 빙의해서 자기만의 역시나 종교를 만든 거죠. 신도들을 상대로 신발로 믿음을 주고 어느 정도 뭐 신발은 있다고 하니까 그 신발을 뭐 믿는 사람은 완전 믿겠죠. 그 믿는 사람은 당연히 돈이든 뭐든 다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하나둘 이 법사라는 사람이 가지다 보니까 이제는 또 다른 욕심을 낸 게 잡기들을 불러들여서 뭔가 거래를 하기 시작했나 봐요. 젊은 여자가 있는 신도를 상대로 하나둘 내가 모시고 있는 총각 귀신들 잡기들까지 보내줘야 되겠다. 젊은 여자가 있는 집에. 그 집에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개막장 논리를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신도들 중에서는 딸 가진 부모님들이 있을 거고
혹은 어여쁜 여성 신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형적인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가스라이팅, 네. 귀신 보이게 해서 분위기 무섭게 조성해서 몹쓸지를 하는 그런 놈. 가지고 있던 신발로 돈과 명예 그리고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바빴던 인간이죠. 어머님이 다시 기도원을 찾았던 건 맞대요. 오빠를 잃은 슬픔이었어요. 네.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힘든 나날을 견디지 못해서 과거에 기도했던 것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간의 사연을 듣고 이 법사란 인간이 예쁜 수영 씨의 존재를 알았던 것 같대요. 기도원의 법사가 너희 집에 있는 네 아들 송태가 가장 많이 묻은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했대요. 네. 그게 마우스였던 거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비슷한 물건을 이 법사가 준 게 바로 그 볼마우스였던 거고요. 이거는 너희 집에 갖다 놓으라고. 어머님을 기만하고 속여서 이러한 행위를 벌인 놈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머님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우연찮게 새벽에 잠결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는데 어머니도 봤대요. 아드님 방에 컴퓨터 책상에 앉아있는 어떤 남자의 뒤통수. 그럼 어머니 입장은 저거 우리 돌비다. 항상 우리 아들 게임하던 뒷모습 돌비다. 죽은 우리 아들이 기도원 법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보였다는 거죠. 그 영혼이.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영혼이 하는 말이 엄마 수영이 언제 와요? 수영이 오면 카레랑 같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수영이 빨리 놀러 오라고 해요. 이 말을 했대요. 어머니 눈에는 그 영혼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법사를 또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거죠. 예, 수영 씨는 할머니 말에 의하면 네. 너 정말 잘못됐으면 그 영혼한테도 이 법사라는 사람한테도 네 몸이 몹쓸 짓을 당할 뻔했다고. 너희 오빠가 죽어서도 너 지켜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당연히 그 기도원의 법사라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제대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참으로 어이없는 건 이 수영 씨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이제 뭐 따지고 보면 2000년대 초반이면 20년이 넘었죠. 그 당시 이 법사도 변호사를 잘 쓴 건지 합의를 본 건지 그 신도들을 어떻게 구슬렸는지 알 수 없지만 징역은 안 갔다고 들었대요. 수영 씨도. 네. 참으로 안타깝죠. 수영 씨 말은 일단 그렇다고 하는데 당시 그 기도원이 그 위치에는 당연히 사라졌어요. 그 기도원은. 그런데 추측으로는 어디선가 또 개원해서 그 짓거리 하고 있을 거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 신발은 있으니까 몽달인지 삼태인지 총각을 모시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 추종자들은 믿겠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사람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지만 할머니는 수영 씨의 고모 할머니십니다. 예. 예, 예측하신 대로 당시 엄청난 무당이셨대요. 젊으셨을 때. 왜냐 여기는 단골 중에 조폭도 그렇게 많았대요. 오호. 그래서 너 가만 안 놔두겠다 겁박을 하신 거죠. 당시 수영 씨 어머니와 아버님이 이 결혼 반대를 했던 건도 수영 씨 아버님의 고모님 이분이 반대를 하셨대요. 이유는 네 지금 자식 복이 없는 팔자라고 그리고 앞으로의 희노애락 같은 그런 행위가 좋지 않을 거라고 했대요. 그런데도 그 당시 아버지는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수영 씨도 낳고 지영 씨나 돌빈도 낳았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반대를 무릅쓰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 고모 할머니 말씀대로 어머니의 행위가 좋지 않잖아요. 지금 네. 맞아 떨어졌죠. 이런 사단이 났고 그리고 자식 복이 없다고 했는데 막내 지영이 오빠 돌비 이렇게 하늘로 올려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 씨는 잘 자라줬잖아요. 굳이 하나 그 할머니가 틀렸다면 바로 수영 씨만큼은 잘 키웠고 그리고 죽은 오빠가 수영 씨를 잘 지켜줘서 아닌가. 오늘 그래서 이런 슬픈 사연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근데 진짜 아코님께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들어간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아유, 그냥 좀 무겁더라고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도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도 들려주신 적도 있고 진짜 무서운 이야기도 들려주신 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아코님. 아유, 예. 잘 들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분노할 만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요. 아유, 네. 이거에 대한 분노는 사실 약과죠. 진짜로 분노에 차서 댓글들이 많이 달렸던 그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아코님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코님의 이야기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돌비 아코 검색하시고 아코님 재생 목록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